조선 3원 역사 학회 오면서 내가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해드려야 되는가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고 와서 조금 전에 우리 장 선생께서 아주 고대 우리 한반도 조상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내가 상당히 무지하구나 하는 걸 제가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는 태생적으로 또 숙명적으로 나라와 백성에 대한 고민 그리고 긴장 속에서 거의 70년을 살아왔습니다. 현재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얼마 전까지는 우리나라 독립유공자협회 현존하시는 독립지사님들이 계시는 독립유공자협회 제가 사무총장을 좀 맡았었고 아시아연구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제가 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상님이 하셨던 사상계 복관작업과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제 관심사는 사실 말씀드렸듯이 태어나서 또 숙명적으로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 자신을 모르고 그리고 무엇을 이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되는가 그런 것만 생각하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좀 불쌍한 사람이죠.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그것이 제 어깨에 무겁다 이런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누군가는 이 시대 또 한 시대 한 나라에 어떤 일을 또 담당을 해줘야 되니까 말이죠. 그러면서 제가 항상 관심을 갖게 된 것이 바로 역사라는 것이었습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얘기가 있죠. 국토를 잃어버린 민족에게는 재생의 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에게는 재생의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 얘기인 즉슨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역사 얘기를 나와야 하냐면은 우리가 물론 멀리 내다볼 것도 멀리 지나가는 일까지 볼 것도 없이 해방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1945년 8월 15일 이후부터 우리가 해방됐다고 하면서 7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우리 국민들 대다수의 우리 민초들은 올바른 역사를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했다는 거죠. 왜냐?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알면은 싫어하는 부류들이 이 나라를 지배했다는 겁니다. 조선 말기 대한제국부터 볼 것 같으면 또 할 얘기가 많겠습니다만 해방 이후만 보더라도 우리가 36년간 일제의 지배에서 식민지인으로 살았을 때 그때 식민사관을 주입시키고 역사를 왜곡시키고 많은 역사를 이들이 수정해서 우리 국민이 정체성과 정통성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게 만들어놨죠. 그것이 식민지 지배 방식이었고 해방된 이후에 소위 친일과 숙미, 미국의 아부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오로지 권력만을 추구하면서 우리 국민을 관리하기 위해서 과거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이 일제가 우리 국민에게 주입시켰던 역사 그걸 그대로 전수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왜 광화문 광장에서 저렇게 국민이 촛불을 들고 저희 구태, 적폐를 청산해달라. 이게 가장 근본으로 들어가 보면 물론 부정과 부패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근본적인 뿌리는 뭔가 하면 바로 우리 역사를 왜곡시켰던 친일의 군사 독재의 뿌리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국민회에서 군림을 하면서 국민의 소리에는 귀를 안 기울이고
그들의 기득과 그들의 호강을 위해서 국민의 또 다른 국민으로 지배 세력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번에 박근혜라는 사람을 갖다가 타겟으로 놓고 끄집어내린 겁니다. 사실 박근혜 씨는 그중 하나일 뿐이죠. 우리가 해방 이후에 70년 동안 이 나라의 역사를 왜곡시키면서 기득을 누리던 그런 엄청난 기득 세력들이 아직까지도 이 나라에 있습니다. 이거를 전부 다 정리하려면 역사를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누가 역사를 가르칩니까? 사실 역사라는 것은 저 같은 사람, 또 우리 장 선생 같은 이런 분들이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해줘갖고 이것은 해결이 안 됩니다. 관과 민과 집, 가정에서 삼위일체로 올바른 역사를 주입시켜야지만이 우리 후대에게 올바른 역사가 인지가 되고 교육이 되는 것이죠. 관에서 하기 싫어하죠. 집안에서 바쁘죠. 개인이 아무리 역사관이 있다고 해서 돌아다니면서 얘기해봐야 미미한 효과밖에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사를 올바로 가르칠 수 있는 정부를 세워야죠. 정통성 있고 정책성 있는 그런 정부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광화문 사태에 우리 국가가 무지하게 혼란스러워졌는데, 이번 기회에 이런 것을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역사를 올바르게 세울 수 있는 지도자를 우리는 뽑아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항상 우려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자꾸 우리나라의 입장이죠. 저는 저희 조상님 때부터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만,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무슨 짓을 했고 그들과 협조했던 친일파들이 이 나라에 무슨 짓을 했는지 보고, 아니 듣고, 제 조상님한테 많은 얘기를 듣고 실제로 체험하고 제가 직접 당하기도 했고 그들 후손들로부터. 그래서 저는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고 해야 할 일이, 이거는 청산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고는 우리 역사가 바로 세워지지 않는다. 그중 가장 제가 두려웠던 건 이것입니다. 이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70년 동안 그들이 기득을 누리고 이 나라를 지배했을 때 오늘에 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945년 8월 15일 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마지막 총독이었던 자 이름이 아베였죠. 요즘 일본 수상이 아베입니다. 그 자가 이 나라를 떠나면서 뭐라 그랬냐면 나는 다시 돌아온다. 그러고 갔습니다. 그리고 70년 지났는데 그 70년 동안 그들은 밑에서 많은 노력을 했죠. 독도 문제, 이건 그들에게는 별 큰 의미를 안 갖습니다. 그들에게는 한반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위정자들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친일파가, 민족 반역 세력들이 국민의회에서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입을 닫고 있는 것뿐이죠. 자, 아베 45년도 아베가 떠나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아베는 그걸 실행시키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베 이전에 고이즈미 같은 자는 미국서 무슨 짓을 했느냐? 일본 자위대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일본 자위대가 유엔군입니다. 미국하고 일본이 제가 아는 한도 지금부터 한 7, 8년 전부터 아라스카 근처에서 전부 군사훈련을 같이 했어요. 그리고 미일 군사조약을 맺어놓고 일본은 우리나라에다가 엄청나게 돈을 갖다 쏟아붓습니다. 도와준 게 아니라 돈놀이를 했죠. 우리 정부에서는 알면서도 대법을 다 인정을 해줬습니다. 처음에는 중소기업들에게 돈 빌리기 힘들다니까 그들이 들어와서 돈을 빌려주다가 개개인한테까지도 100만 원씩까지 빌려줬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텔레비에 맨날 광고 나오는 뭐 빨리빨리 돈 빌려준다. 이걸 왜 이 짓을 했느냐. 이들이 돈도 벌지만
대한민국을 빚쟁이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한편 무슨 짓을 하느냐? 미국과 일본, 미일 군사 조약도 맺고 미국 대신 돈을 써주면서 동북아시아의 미국 패권을 도와주는 척하면서 한반도, 동북아시아에 또 다른 침략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제가 조금 과하다고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만은 미일 군사 조약을 맺고 한미 군사 조약은 원래 해방 이후부터 군정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예속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전시 군사 작전권이 미국에 있죠. 우리는 자주 국방군이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지난번에 급속도로 해서 한일 군사정보조약을 또 맺었습니다. 삼각관계를 맺으면서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조그만 국지전이라도 일어났을 때 미국이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 군대를 관장을 하죠. 작전권을 갖고 있는데 이들이 빠지면서 일본 자위대 사령관한테 작전권을 위임해주면 결국 대한민국 군대는 일본 자위대 사령관의 지휘를 받게 된다는 논리적인 것이 형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무서운 음모가 있다는 거죠. 이걸 아는 사람은 압니다. 그렇지만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왜냐? 그들이 추구하는 자기들의 기득을 일본이 들어와서 나라를 통치해도 상관이 없다. 우리 대한제국말에 이완용이 같은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식층이었습니다. 최고의 권력자고 그들이 국민을 관리하기 힘드니까 외세를 끌어들였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동학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동학에 우리 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들이 관리 못하니까 일본을 끌어들였고 일본 군대로 하여금 우리 국민을 다 쳐 죽였지 않습니까? 그 단초가 일본이 이 나라를 집어삼키게 된 근거가 됐죠. 앞으로 그러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할 때 설마 미국이 있는데 미국은 한반도를 최전방 방위를 삼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한반도에서 미국의 이익이 없다 하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게 미국이죠.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다. 북한의 핵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 진짜로. 그럼 누가 죽습니까? 대한민국이 죽어요. 미국이 죽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이북 아이들 말만 따라 불바다가 되고 여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걸 모르느냐 이거죠. 우리 역사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광화문 집회에서 탄핵을 반대하는 쪽하고 탄핵을 찬성하는 쪽하고 집회를 지금 보면서 상당히 슬펐습니다. 이 나라 이렇게 또 쪼개지는구나. 남북으로 쪼개지는 이것도 쪼개지고. 그런데 한 가지 참 가슴 아팠던 일은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하는 분들이 태극기하고 성조기 두 개 들고 가더라 이거죠. 이 내 나라에서 내 나라 문제를 갖다 해결하자는데 왜 미국 국기를 들고 있느냐 이거예요. 참 한심한 얘기 아닙니까? 우린 자주국이 아닌가요? 이게 모든 것이 바로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은 이 나라가 잘못되게 되면은 정말 잘못되게 되면 미래에 또다시 예속화될 수도 있다. 우리 민족이 또다시 70년 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미래의 한반도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그걸 갖다가 걱정을 하면은 우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준비를 했을 때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면
정말 다행인 거고, 그런 일이 발생이 됐을 땐 준비하고 있으면 우리는 대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대처를 할 수 있는 사고를 갖고 있는, 의식을 갖고 국가와 민족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 지도자를 이번에는 좀 이렇게 선출해 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역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다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정말 지금 우리나라, 우리 국민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차 다니고 1,300만 대가 다니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엄청난 국제적인 음모가 일어나고 있죠. 특히 동북아시아에서 미국, 일본, 중국, 또 어려운 북한, 우리만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소위 패권과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판 깔아주는 우리 마당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이건 우리 나라입니다. 저의 나라고 우리 국민의 나라죠.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후세들에게, 자라나는 사람들에게, 또 옆에 우리의 올바른 역사,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는 것, 이것을 필히 꼭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두서없이 그냥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강경을 해서 좀 머리가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감사했습니다.